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아시겠지만 4월 15일 대한민국 21대 총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방TV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그리고 절세의신에서는 그 중에서도 세제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재테크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에서도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정책 위주로 세제 중심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적인 게 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집값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안정화 정말 계속 될 거냐,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 기사들을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앞으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 나는 어차피 다주택자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아? Nope. 아니에요. 실수요자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당연히 다주택자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까지 한번 대표적인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저는 총선 이후에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개예요. 조금 전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냐? 분명히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개는 좀 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예측하건대 등록 임대주택과 같은 혹은 유사한 5%가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한 번 정도는 더 청구할 수 있는 거.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월세 같은 경우 2년을 보장하고 있죠. 자, 이 2년을 한 번 더 청구하면은 2 플러스 2, 그러니까 4년이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걸 3년으로 하자. 그래서 3 플러스 3, 그래서 6년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2 플러스 2 플러스 2 해가지고 2회 청구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전월세 신고제. 이 두 개를 아무리 정부가 이게 정책을 만들어서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해도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거래 내역을 투명화하겠다. 자, 이 거래 내역을 투명화한다면은, 자, 우리는 이 내용만 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앞서서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만약에 전부 다 투명화가 된다면은 이거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존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2019년 귀속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가 됐죠. 비과세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수익금액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이거 아시죠? 우리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영상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는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개가 따로따로 간다면은 각각 이렇게 효과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3종 세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조금 전에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세 개가 한꺼번에 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 거에 강화가 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효과가. 자, 지금 현재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흔히 말하는 주택법이라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걸 등록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예요. 하지만 소득세법상 등록은 의무사항인데, 자,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을 안 한다 하시더라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실행이 된다면은 이 미등록 주택들도 등록주택과 유사한 효과가 나온다. 왜 그러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 최소 4년 정도는 이렇게 별다른 규칙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보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전월세 상한제로 일정 부분만 내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내역이 내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주택이라 하더라도 등록 임대주택과 아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임대주택 등록을 하자.
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렇게 규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면은 임대사업자 이거 말 그대로 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전세와 월세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전세 공급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우리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을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가볍게 터치를 하고 세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예상하는 게 조금 전에 말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종부세요, 종부세. 자,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보유세 중에 하나, 종합부동산세죠. 원래는 이름이 줄여서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데, 자, 작년 2019년을 보면은 12, 16 대책에 의해서 종부세를 이미 한 차례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올해 4월이나 5월 정도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통과가 될 거예요.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차피 2020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통과가 될 거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만 이게 있죠. 자, 제가 좀 일부러 캡처를 해왔는데 제목을 좀 볼까요? 자, 국회 종부세 논의 불분나 1주택자 부담 완화 주목. 자, 1주택 종부세 완화 내건 민주 청와대와 협의 안 돼서 실현 미지수. 자, 무슨 말이냐면 총선에서 현재 집권 여당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좀 몇몇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종부세는 예정대로 강화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부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있었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1주택자의 종부세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조금은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큰 쪽의 변화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그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조금 더 이게 1주택자는 별도로 해서 좀 이렇게 따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 지역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자, 왜 그러냐면 현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뭡니까? 주택 시장의 어떤 안정화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수요를 억제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급을 늘려야 돼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특정 상품 말해도 되나? 칩이라고 아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아실 텐데 처음에 우리 그거 사 먹을 때 없어서 못 사 먹었죠. 그래서 웃돈도 주고 땡땡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게 높은 가격으로 직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칩 어때요?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왜 그땐 비쌌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있어 없어요? 없죠. 공장을 다 돌려도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수요도 줄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묶어서 팔고 있죠. 그래서 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쓰고 있는 마스크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려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18번, 19번의 대책이 다 수요 억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시에 공급 확대 정책을 내세워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인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집값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당분간 쓸 수 있는 카드인 수요 억제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 보면은 규제 지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규제 지역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세제가 많이 변하는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 말씀드릴게요. 취득 단계하고 양도 단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비과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 취득했느냐 그걸 따져야 되고요. 양도할 때는 이게 중과가 될 거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내가 취득을 한다면은 얘는 비과세 받을 때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지정이 되고 나서 샀다면은 이때는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거주 요건은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고, 자, 나중에 내가 양도할 때 보면은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안 돼서 팔았다. 그러면 이때는 일반 과세예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팔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관련된 영상 링크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취득 단계하고 양도 단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자, 이 밖에 추가해야 될 사항 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별도의 테마로 추후 영상 때 보기로 하고요. 자, 이 외에 추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자, 주택임대 등록 의무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시청, 구청에 가는 지자체 등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무서에 가서 등록하는 게 있는데, 현재 소득세법상 세무서에 등록하는 건 의무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외에 지자체에도 등록 의무화까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사유재산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신중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명의분산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꼼수보다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2020년 6월 말까지인데 당연히 보유기간이 10년이 넘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시적 유예도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분상제도 좀 늘려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계약도 늘어나고 좀 늘어졌는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도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대로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때 해당이 되신 분들은 우리 기존 영상 보시면서 세무사님 상담 받으면서 좀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이 좀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저는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만 이렇게 쏙 빼왔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개인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냐 아니면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전략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다주택자는 다주택자 나름대로, 그리고 실수요자는 실수요자 나름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지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보유세도 좀 줄이고 세부담을 좀 합법적으로 완화하면서 잘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필요하실 때마다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